자, 이제 임차인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관주의 의무죠. 당연히 임차인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사용하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차임 지급할 의무 당연히 있겠죠. 월세 지급해야 되죠. 자, 1번에서 2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죠. 쫓겨나죠, 그죠? 쫓겨난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확인하세요. 차임 증감 청구. 형성권입니다. 628조 임차물에 대한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 너무 싸거나 너무 비쌀 수 있죠. 그럼 당사자가 이 차임에 대해서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가 됐든 감액 청구가 됐든 무시하시면 안 돼요. 협의 절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건이라 그래요 지금? 형성권, 형성권. 증감 청구권 싹 다 형성권이죠, 그죠? 싹 다 형성권입니다. 협의 절차 들어가야 돼요. 무시하면 노노노 안 된다. 자, 밑에 임차인은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627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임차인의 잘못 없이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차임을 깎자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액 청구. 2항. 잔존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해버리는 거죠. 그죠? 해지해버리는 거죠. 목적 달성 못하니까요. 자, 밑으로요. 5번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 목적물의 수선 의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적물의 현상 유지, 수선, 관리 이런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번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당사자 특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역시 임의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도록 특약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우 소규모 수선은 면제가 돼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지만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네? 대규모 수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집이 이렇게 있는 거, 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집이 있죠. 네? 집이 갑거죠. 집이 갑거. 그리고 갑의 집에 을이 들어왔죠. 그죠? 임차인. 그럼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수선 의무. 네? 임대인한테 있다고 수선 의무가. 그죠?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원칙적으로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필요비 청구. 필요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특약을 통해서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규정이라서? 임의규정이라서. 이때 임차인은 보일러 고쳐달라고. 야, 보일러 고쳐줘. 보일러 고쳐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죠? 특약으로 뭐 해서? 에? 배제했기 때문에. 배제.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배제했잖아요. 그럼 보일러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보일러 청구 못 해요. 그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지붕이 날아갔어요. 에? 지붕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럼 지붕 다시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얹어야죠, 지붕을. 이런 거는 소규모 수선, 대규모 수선. 이런 거 대규모 수선은 특약으로 배제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는 거, 임차인한테 있는 거,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그쵸? 대규모 수선 임대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얹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배제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죠? 그 말이죠. 그 말.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자, 밑으로요. 안전 배려, 도난 방지 의무입니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판례 보시면은 자,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해서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다.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도난 방지 의무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에 귀중품이 많으면 세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인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임차인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네가 해야죠. 세콤 설치는. 그죠? 세콤. 1층에 대부분 세콤 설치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자, 뒷페이지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자, 여관의 숙박 계약 이런 거 일시 사용이죠. 이런 데서는 여관 경영자에게 객실 제공이라는 주된 의무 이외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는 통상 임대차와는 다르게 안전 배려,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임대인한테. 불 안 나도록, 물건 누가 못 훔쳐가도록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달라요 이게. 예전에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2층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살았던 데가 이렇게 2층. 네? 여기 제 방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2층. 이렇게. 근데 새벽에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근데 새벽에 나가려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관문 열고. 근데 문이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깨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뛰어내렸던 거죠. 이렇게 뛰어내렸던 거죠. 창문에서. 고등학생 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놀았어요. 막 놀았죠. 놀고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아차, 열쇠를 안 들고 온 거죠. 에? 열쇠 안 들고 온 거죠. 열쇠 안 들고 뛰어내렸던 거죠. 그럼 현관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이거 밟고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밟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밟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안 돼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현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세콤 돌고 있더라고. 1층 세콤 돌고 있더라고. 세콤 왔어요 진짜로. 네? 저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집에 벨을 눌렀죠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 니 어디 갔다 오냐고. 네?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 당연히 안 믿고 그죠? 자, 이제 6번입니다. 임차권 양도 전대 보겠습니다. 양도 전대 629조. 1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자, 2항이요. 임차인이 전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양도 전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다.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럼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을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임차권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 야, 임차권 너 가져가거라. 병한테 임차권 넘기는 거. 이게 임차권 뭐 하는 거예요? 양도죠. 양도. 그죠? 양도. 그러면 임차권을 병한테 넘겼으니까 이제는 누가 임차인 되는 거예요? 얘가 임차인이죠. 그죠? 얘한테 임차권 넘어갔잖아요. 병한테 임차권이 넘어갔고 을은 갑과의 임대차 계약 속에서 탈퇴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갑하고 병 간의 관계에서의 임대차 계약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을이 여기서 빠지는 걸 양도라 그러죠. 자, 근데 을이 갑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또 임대차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대차라 그러죠. 전대차라는 건
을의 임차권을 유지한 상태로 병이 전차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은 갑과 의 사이에서는 임차권, 임차인이고 병 간의 관계에서는 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대차라는 것은 을의 임차권이 상실되지 않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나가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런 걸 전대차라 그래요. 그래서 양도하고 전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 자, 그럼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할 때 누구 동의받고 하라고? 갑 동의받고 하라고.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돼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아까 방금 조문에서 확인했듯이 동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동의 안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동의받지 않고 양도나 전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바로 무단양도, 무단전대예요. 무단양도. 제멋대로 양도, 무단전대, 제멋대로 전대차.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2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해버린다는 거죠. 해지.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해지.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해지하기 전, 임대인이 해지하기 전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당연히 유효겠다, 무효겠다. 무효? 유효? 유효입니까? 무효? 이거 유효예요.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이거 유효예요. 완전 반전이죠, 이게. 아니,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 안 받았는데. 동의 안 받았는데 이거 유효라고요.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왜 유효예요? 지들끼리 유효예요. 을하고 병 지들끼리 유효. 자, 지들끼리 유효인데 이 유효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은 갑한테까지 이 유효를 주장하는 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아, 그건 안 되죠. 그죠? 주장하는 거 안 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못 한다. 대항 못 하는 거, 대항 못 한다. 대항 못 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나 임차권 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네요. 맞아요. 동의 안 받아도 유효니까 무효니까? 동의 안 받아도 유효니까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네요. 임대인의 동의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인 거네요. 대항 요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한테 뭐 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요. 그죠? 이거 유효라는 거죠. 이거 헷갈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이 임차인이고 상가 임차인이 있고 이분이 전대차를 한 거죠. 전대차를 을이 병하고 전대차 한 거예요. 전대차를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야 네가 더 들어와라. 그래서 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차인으로 들어온 거죠. 시설 투자하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당연히 물어봤죠. 갑한테 동의 받았어? 물어보겠죠. 을한테 그죠? 그럼 을이 이러는 거죠. 나만 믿어. 내가 뭐 받아줄게? 동의 받아줄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그죠? 그럼 동의 안 받고 전대차 했으니까 무슨 전대차? 무단전대차. 무단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유효라고 무효라고? 그거 유효라고요. 따라서 전차인 병은 비록 무단전차인이기는 하지만 전대인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유효다. 근데 문제는 장사하고 있는데 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누가 나타나면? 갑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고 누구 불러야 돼요? 을 불러야죠. 그죠? 야, 빨리 네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갑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 못 한다고요. 도망가셔야 된다고요. 숨으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을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단전대차는 유효니까 무효니까. 이거 유효예요. 유효. 을하고 병끼리만 유효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책 확인하죠. 자, 이제 개념 확인합니다. 양도와 전대 차이. 양도 같은 경우는 임차권을 양수인한테 넘기고 기존 임차인은 탈퇴하는 거. 빠져나가자, 임차인. 자, 전대는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전대죠. 자, 밑으로 무단양도, 무단전대 금지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번 그러나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무단양도 무단전대를 했는데 뭐가 아니라고요 지금? 아니 배신이 아니라고. 배신 행위가 아니야. 자, 어떤 경우가 배신이 아니냐면요, 을하고 병하고 부부 사이일 때.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옮겨야 되고 뭐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런 원인으로 뭐 전대차나 양도 이런 거 했다는 거죠. 이 배신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 아니다. 그럼 배신이 아닌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해지 못한다고. 배신 아니니까. 아니면은 그냥 소부분. 병한테 방 한 칸 정도 내준 정도. 목적물 일부분을 잠깐 내준 그 정도. 소부분. 이런 것들도 배신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해지 못해요. 원칙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부부, 소부분은 해지가 안 돼요. 왜 해지 못해요? 배신이 아니어서. 배신 아니죠, 그죠? 자, 밑으로 양괄호 1번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전대입니다. 동의 안 받았어요. 임대인 갑, 임차인을, 병이 무단전차인입니다. 자, 1번 전대차 계약 당사자 을하고 병입니다. 그리고 동의가 없어도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 을하고 병끼리 유효. 2번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임을 의미한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대항 요건이다. 대항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자, 3번입니다. 을은 병에게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을 하겠죠. 동의 받아줘야죠. 4번 갑하고 병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병한테 임대료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동의 안 받았을 때. 아니 임대료를 병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양반아. 임대료 누구한테 달라고? 을한테 달라고, 을한테. 임대료 갖고 온나 청구 하는 거지. 응? 병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이때 갑은 이때 동의를 안 받아서 갑은 열받겠죠. 자, 그럼 갑의 입장에서 얘는 지금 무단전차인이죠. 동의 안 받고 전차인. 그럼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은 현재 적법하게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단점유하고 계신 거죠. 그럼 갑은 당연히 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너 나가. 에?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물권적 청구권. 너 나가.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물건에 대해서 침해, 방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가. 야, 너 나가고 이 물건을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그렇죠. 을한테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나가고 을한테 반환해라. 자, 근데 갑이 병한테 차임을 달라고, 임대료 달라고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아, 그건 안 돼요. 야, 그건 아니지. 야, 너 임대료 누구한테 받고 있잖아. 너 을한테 임대료 받고 있잖아. 그죠? 근데 뭘 병한테 또 청구하냐는 거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자, 그리고 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을한테 차임 받고 있잖아. 안 된다는 거죠. 병 상대로 직접 차임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 병 상대로 직접 이런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임대차 있죠? 이거 해지해야 돼요. 을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를 해지한 후라야만이 이 병을 상대로 차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할 수가 있는 거. 예? 임대차를 뭐 한 후라고요? 해지한 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무단전대 하더라도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을과 임대차 관계는 존속이다. 따라서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6번 병은 전차권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병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단점유 하니까요. 자, 그러나 7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8번에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 차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두 번째 양거래 2번. 적법 전대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적법하게 동의받았어요. 자, 그러면 동의를 받으셨으면은 무단 전차인이 아니라 적법한 전차인이죠. 자, 그러면 1번 병은 갑한테 차임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전대차 했으니까요.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은 차임을 을한테 주랐고 갑한테 주랐고 갑한테 주라 이 말이죠. 갑한테 주랐고. 자, 3번입니다. 을뿐만 아니라 요건 갖췄다면은 병도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하고 을하고 합의 해지를 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전차권이기 때문에. 5번 기간 없는 임대차에서 갑의 해지 통고는 병에게 통지 없이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차 끝내고 싶을 때 을한테만 통지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통지해주라는 뜻입니까? 이거 지금? 병한테도 통지해주라는 거죠. 병한테도. 병에 대한 통지 없이는 대항할 수 없다. 병한테도 통지해주라 이 말이죠. 그죠? 자, 6번입니다. 그러나 을의 차임 연체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을이 차임을 연체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을 끝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죠. 이때는 통지 안 해도 돼요. 쫓아낼 때는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자, 지금 무단양도 전대 위주로 하시고요. 양괄호 1번에 동의받지 않은 무단전대 위주로 정리하시고 동의받은 적법전대 있죠. 양괄호 2번이요.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 한 번만 읽어보세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혹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법상 임대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특별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가세요. 네. 자, 민사특별법이요. 자, 민사특별법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넘어가고 나면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건 보호법이죠. 보호한다는 거죠.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죠? 예, 임차인 보호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주택임대차에서.
자, 따라서 주택임대차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돼 있겠다? 네,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겠죠. 따라서 이 법 자체가 임차인에게 어떤 뭔가 특약이라던가 계약 내용 자체가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다 뭐가 되겠어요? 무효 돼버리는 거, 무효. 불리하면 안 돼요. 불리하면 무효 돼.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법이 애매하다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리할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제일 중요하죠. 대항력 취득 방법은 아까 첫째 시간에서 봤듯이 임차권 등기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위에 건물 짓고 뭐 하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여기서의 대항력은 인도받고 뭐 하시는 거? 주민등록이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주민등록 이거 전입신고 하는 거죠? 전입신고. 전입신고 어디서 해요? 행정복지센터. 네? 행정복지센터. 맞나? 맞을 거야, 아마 제 기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센터 아니에요. 행정복지센터. 여기 가서 하는 거죠. 그죠?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 그죠? 이제 동사무소를 안 하시네요. 자, 주민등록. 하면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보증금 회수죠.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금 회수 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받으면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최우선 변제권. 이게 다 보증금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고 하는 거 있죠. 등기 명령제도. 세 가지. 그래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등기 명령 제도,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좀 짜질구레한 것들, 뭐 존속기간이나 짜잘한 것들, 존속기간이나 뭐 임차권 승계 문제, 이런 것들 좀 짜질구레한 것들도 나옵니다. 핵심은 1번, 2번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함께 보죠. 먼저 재정 목적이 나오고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한 거죠. 특례. 따라서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라는 거죠. 특별법. 국민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거 안정. 자, 양괄호 밑에 2번이요. 보호 내용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최단 존속 기간 보장.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이죠? 2년이죠. 그죠? 2년. 왜 2년이에요? 네? 법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렇게 주택이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 그죠? 여기 잘 보면 여기 이자가 있어요. 여기 이자가 이렇게. 이자가 있죠. 그래서 2년이라는 거죠. 그죠? 2년.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자고. 자,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죄송합니다.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요. 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럼 효력 없다. 불리하면 효력 없어요. 자, 적용 범위 내려가세요. 물적 적용 범위. 당연히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겠죠. 전부 임대차든 일부 임대차든 따지지 않습니다. 다 적용돼요. 주거용이면 돼요. 주거용이면. 자, 2번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실제 용도 기준입니다. 공부상 노노노. 실제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요.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창고를 하는 거예요. 창고. 창고 임대차라는 거예요. 창고를 빌리는 거죠. 그럼 창고는 주거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건 보관하는 거죠. 근데 이때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여기서 거주해도 돼요? 살아도 됩니까? 제가 여기 인테리어 좀 싹 해가지고 좀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갑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동의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비록 공부상은 창고지만 이 창고를 을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주거 용도로 사용. 을이 주거로 사용한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적용을 받는 거 못 받는 거?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상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실제 용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용도 기준. 3번입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고 일부가 비주거용이라고 해도 적용됩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된 용도가 주거면. 자, 4번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죠.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는 물건이에요? 물건 아니에요? 미등기 전세. 물건 아니죠. 전세, 물건이 되려면 전세권자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했죠.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자, 밑에 인적 적용 범위 법인이다. 적용 안 돼요. 자연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인이라고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거지. 법인. 그죠? 법인이죠. 법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법인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이거 무슨 인자예요? 사람 인자죠? 사람이에요. 법에서 사람이에요. 법인도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인은요. 자연인하고는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그거 없어요. 따라서 주민등록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못한다고. 따라서 법인인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적용이. 이게 원칙이에요. 자연인한테 적용되는 거지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죠. 법인인 임차인이 전대차하는 경우가 있죠. 자, 법인이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일 수 있어요. 주택공사. LH, 주택공사, 그죠? 뭐 지방공사. 이런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주택 임대차를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전대차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자연인이 맞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전차인이잖아요. 전차인. 이런 전차인 측에서 목적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뿐만 아니라 법인이 중소기업일 수 있죠. 중소기업에서 소속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임대차를 해서 직원들한테 전대차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은 보호 받으셔야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는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적용된다고.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 보호.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이 임대차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인도 주민등록은 누가 했죠? 병이 했죠, 그죠? 병이 인도 주민등록 했죠. 그럼 대항력 누가 취득? 병이 취득이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왠지 병이 취득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은 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는 게 아니라요,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에 주의하셔야 돼. 이거 좀 이따 또 나와요. 이거는 전대차가 다 그래요. 전대차가 다 그래.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은 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취득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전대차를 한다는 건, 전대차를 한다는 거는 을도 점유하는 거죠. 을 점유해야 안 해요? 을 점유하죠. 무슨 점유? 그쵸. 간접 점유한다는 거죠, 얘가. 얘가 간접 점유한다. 따라서 간접 점유를 하는 것도 인도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 누구다? 병이죠, 그죠? 따라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면은, 그런 경우는 실질적 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부터 먼저 보호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이에요. 자, 내려가서 존속기간 확인합니다. 최단 기간 2년이죠. 자, 사조 확인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자동적으로다가 2년이에요. 2항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존속이죠. 임대차 안 끝나죠.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보증금 내놔라 이러면서 늘어지는 거죠. 자, 오른쪽 가서 법정갱신 확인합니다. 자, 법정갱신 먼저 요건은 6조 1항에 나오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보증금 안 올려주면 갱신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하고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보는 거. 법정갱신이죠. 기항이요. 이때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에요. 정함이 없는 거 아니죠. 정함 없는 거는 전세하고 민법상 임대차에서. 무슨 임대차에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아까 했잖아요. 첫 시간에. 기억나세요? 다시 쓸 수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자, 존속기간 2년이죠. 자, 내려갑니다. 법정갱신의 경우에 최단 기간을 따르고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번.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몇 월 지나면 끝난다? 3월이죠. 3번.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없다. 임대인 너는 보장해줘야지 2년을. 그죠? 따라서 누구한테 유리해요 지금?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죠. 임차인한테. 그죠?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기를 쓰고 절대 법정갱신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전화하잖아요. 올릴까요? 이러면서. 그죠? 보증금 올리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계속 그 사람들이 집 보러 오거든요. 주말에도 가리지 않고. 돌아버리겠어요. 그죠? 계속 와가지고 중개사 그분이 계속 저한테 웬만하면 그냥 사시지 왜 안 사세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살 야루시더라고요. 왜 안 사시냐고. 못 사겠어요. 집을 사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올라서 사지를 못하겠어요. 배가 아파서요. 배가 아파서 못 사. 배가 아파서.
처음에 전세 들어갈 때 그때 살려고 했어요. 그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리더라고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왜냐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사지 말라는 거죠. 완전 떨어질 거라고. 근데 올랐어요. 근데 오른 거죠. 그죠? 네. 실패한 거죠. 그죠?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열이 뻗치는 거죠. 아, 살걸. 예? 살걸. 안 샀죠. 그때 안 샀죠. 예? 아버지가요? 근데 이상하게 동생한테도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동생한테도. 여동생 있거든요. 사지 말라고. 왜냐면 떨어질 거니까. 그죠? 사지 말라고. 근데 동생은 샀어요. 동생 말 안 들어 샀어요. 근데 동생 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떨어졌어요. 동생 떨어졌어. 동생. 전 안 오르고 그죠? 아, 전 오르고 그죠?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 대항력이요. 자, 3조 확인합니다. 1항 임대차는요. 등기가 없을 때. 등기가 없어도 주택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마쳤을 때. 그때 다음 날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죠. 주민등록을 하시면요. 이때 전입신고했을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밑에 4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대항력의 내용이죠. 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개념 확인하고요. 대항력 내용 개념 읽어보시고. 자, 취득 요건 첫 번째 인도 주민등록입니다. 자, 두 번째 인도입니다. 인도 받았다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건데요. 이때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습니다. 간접으로 점유를 해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아니 아까 임차인이 이렇게 전대차를 하셨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점유해요? 간접 점유해요? 간접 점유야. 그죠? 그래도 대항력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인정받는다는 거죠. 간접 점유로도. 그죠? 자, 3번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죠. 자, 니은 효력 발생 시점은요. 담당 공무원이 수리한 때. 도달 노노노 담당 공무원이 뭐한 때? 수리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서를 쓰잖아요. 전입신고서 써가지고 공무원한테 갖다 내죠. 그죠? 그게 도달이에요.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딱 받으시는 거. 그게 도달이죠. 근데 그때 대항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 전입신고서를 받아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수리. 수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산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할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전산에다 뚝딱뚝딱 하겠죠? 그게 수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이겠죠, 그죠? 다음 날 0시에. 자, 디귿 임차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 포함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된다. 밑에 리을이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거죠. 호수 있어요, 없어요? 호수 있잖아요. 호수 써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자, 근데 밑에 미음의 다가구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2층짜리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2층짜리 주택. 이렇게 주택인데 이게 2층짜리죠. 2층짜리. 등기부 떼보면 호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 떼보면 있어요. 호수 있습니다. 자, 2층짜리 주택 있을 때, 자, 주인이 2층 살고 세입자가 이거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떼보면요. 101호 이렇게 돼 있다고요. 200 이렇게 돼 있다고요. 주택인데 공부상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집업만 정확하게 기재를 하더라도 1층, 2층으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항력 취득할 수 있어요. 다 가구기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하고 다가구 다르다는 거죠. 다가구는 호수까지 필요 없고 집업만 정확하게 기재해도 됩니다. 비읍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전대를 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했죠. 그럼 누가 대항력 취득한다고? 임차인이 취득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전차인 취득 노노노. 누가 취득? 임차인이 취득한다고. 누가 주민등록했는데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대항력 취득하시는 분은 임차인. 뒷페이지요. 대항력의 내용은요. 자, 첫 번째 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자,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된다. 따라서 원칙을 보시면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죠. 왜냐하면 승계되기 때문이죠. 승계. 네, 승계돼요. 자, 이런 거죠. 자,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요. 자, 을이 임차인. 이때 얘가 대항력 갖추고 있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갑이 지고 있던 임대인 지위, 목적물이 팔렸을 때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한테 승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서 기존에 갑이 지고 있었던 보증금 빼줘야 되는 거, 보증금 빼주셔야 되는 거, 그 채무도 뭐가 된다고? 승계된다고. 그죠? 채무가 승계된다고. 왜 승계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승계되는 이유는 을에게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한테도 임차권 주장하려면은 승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칙은 승계입니다. 자, 원칙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가 된다. 원칙이라고 굳이 썼다는 건 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승계가 안 되냐면은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갑이 주택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얘가 대항력이 있으면 지위가 승계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되는 거죠. 원칙은요. 근데 여기서 을이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는 나는 병이 좋다, 병이 싫다. 병이 싫다는 거죠. 나는 얘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 유지하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이분이 온몸에 문신이거든요. 문신. 예? 온몸에 문신이요. 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무섭죠. 저는 무서워해요. 쫄보라서. 완전 쫄보예요, 제가. 네? 그래서 목욕탕 어제도 목욕탕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도 못 맞추죠. 그죠? 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문신을 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고 나의 주인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님은 누구라고? 너라는 거죠. 그럼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계되지 않는다. 그죠?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증금 빼달라고 계속 누구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갑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얘한테는 보증금 달라고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한테만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때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증금 관련된 거는요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